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 되겠습니다. 이 4월 달이 되니까 섹터나 종목 보다도 지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좀 글로벌 지수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도 지수 얘기 통 안 하죠. 지수 얘기 통 안 하다가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밤 9시에 아주 오랜만에 지수에 대해 어떤 얘기를 드렸더니 역시 지수가 4월 달 들어가지고 4월 초일부터 좀 뭔가 특이점 있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시점들 되고 있는데요. 지금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빠질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현금화를 통해서 또 시장을 다음 기회를 엿봐야 되는 그런 시기들도 있고, 또 어떤 시점은 참 별거 아닌 시점이다 그런 시점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4월 달 이 또 장세 흐름들 있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산다 내용들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예, 우리 글로벌 시장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2일 이번 주 화요일 날부터 갑자기 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요. 코스피는 수요일 날부터 갑자기 좀 미끄러지는 양상. 미국은 사실 월요일은 쉬었죠. 부활절 휴장이었고, 화요일부터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전개되면서는 매일 좀 빠졌습니다. 매일 좀 빠지다가 그래도 한 수요일, 목요일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목요일 자정 이후 새벽에 좀 쭉 미끄러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 있어서도 막상 어제 이제 새벽에 이러고 미끄러지니까 거의 한 500포인트, 장중 기준으로는 한 2%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막상 봉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올 연초부터죠. 새해 들어서 그래도 그렇게 큰 급락세가 없이 좀 전개가 되다가 처음으로 좀 뭔가 장대음봉 이러고 그냥 꽉 찍혀 있고, 또 장대음봉 찍히고 지금 보니까 왠지 3월 달 이제 하순 마지막 주나 이런 시점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나름 다우지수 4만 포인트 근처였죠. 3만 9천대 후반을 터치했던 게 쌍봉이 아니었나, 쌍봉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세, 급락세로 전환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생기는 그런 지금 시점들은 되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 보고요. 이 주가가 좀 급락하는 양상, 이번 지금 4월 달 들어서 부활절 월요일 휴장 이후에 계속 좀 빠지고, 특히 어제는 이제 좀 폭락세 비슷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뉴스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 일어나셨고, 어제 자정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뉴욕 증시였는데 새벽 한 2시께부터 급작스럽게 또 한 2-3시간 밀리더니 급락이 나타나서 아침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뉴스를 보면은 주로 유가 얘기랑 인플레 얘기,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 얘기 그렇게 좀 많이 나오죠. 이번 주 보면은 이제 국제 유가가 주중 내내 좀 올랐습니다. 하루에 3%, 5% 이상 폭등세는 안 나와도 매일 1-2%씩 그냥 계속 좀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 나오면서 브렌트유는 거의 한 $90 이제 돌파하는 양상, 그리고 WTI유도 거의 한 87불 가까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금 양상들 나타났는데요. 유가에 대한 거 가장 뉴스에서 급작스럽게 이제 이번 주 후반부로 가면서 좀 뉴스에 많이 타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감, 인플레 우려감으로 인해 갖고 이제 또 FOMC 위원들도 좀 부정적인 발언들 나타나는, 심지어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유가 급등과 이제 좀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좀 슬금슬금 빠지다가, 특히 이제 연준 위원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보던 그 의원은 아니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가 없다. 올 연말까지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멘트 남기면서 하락세를 더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래도 좀 기대치는 한 3번 정도 인하. 그래도 뭐 3번이 아니더라도 2번 정도는 그래도 인하를 하겠지. 그런 기대치가 있는 지금 시점들인데 뜬금없이 이제 연말까지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멘트 나오니까 하락폭이 상당히 갑자기 좀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뭐 운용력이 여러분들께 이제 이 배워야 산다. 지난주에도 이제 끝나고 일요일 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토마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아주 오랜만에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 드릴 때 드린 내용대로 어떻든 좀 전개는 똑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난주 3월 31일 일요일 21시 그 방송에서 운용력이 지수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길 거의 방송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지수 관련해서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 왜 금요일 날 요 시간 지난주 배워야 산다 시간에는 지수 얘기를 안 하시더니 일요일 날 밤에는 거의 방송의 반 이상을 지수 얘기로 그걸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가 날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기업들 또 관심 있는 기업들 또 차트 두루두루 보기는 보지만 이걸 집중적으로 그래도 전 세계의 이제 글로벌 차트 뭐 그것도 장단기 또 글로벌의 이제 또 주요 종목들 또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하게 대표주 이상으로 좀 넓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리포트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뿐만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뭐 글로벌 어떤 뭐 꼭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이나 이런 것도 두루두루 한 번씩 체크해 보려면은 그래도 뭐 주말에 한 반나절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매일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그래도 나름 또 반나절 이상 쭉 보다 보니까 갑자기 좀 보이더라고요. 유가가 이제 4월달 바로 내일부터 유가가 치고 올라가겠구나. 유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뉴스들을 슬슬 뿌리면서 또 금리 하반기 금리의 이제 인하의 기간과 횟수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로 증시를 빼겠구나. 언제까지? 4월 17일까지 빼겠구나 하는 게 나름 토요일 날 반나절 이상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서 3월 31일 지난주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지수에 대해서 아주 오랜만에 그런 예측을 드리는 방송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드리기를 4월 17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4월 17일 딱 한 2주 정도 되겠죠. 2주 3일 정도, 2주가 약간 넘는 시점 정도까지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는 2600포인트 초반,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2610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15500포인트를 터치하는 양상. 그래서 날짜는 뭐 어떤 뭐 전제 조건을 따로 뭐 드리진 않았습니다. 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운용력이 지금 주말에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지수가 4월 17일까지 2610포인트 거기까지 조정 후에 강하게 다시 V자로 5월 3일 FOMC를 향해서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측을 드리면서 근거에 있어서도 지금 뉴스가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이 드렸어요. 똑같이 드렸는데, 뭐, 지난주만 해도 뭐, 유가 얘기 없었고, 뭐, 이런 뭐, 인플레 우려감, 또 뭐, FOMC, 앞으로의 금리 인하의 횟수나, 폭, 그런 얘기들도 없었던 시점이긴 하지만, 그 운용력이 이렇게 지수를 4월 17일까지 빠진다고 본 이유는, 요 트리거를 유가 급등에서 본다, 유가 급등. 유가가 4월 초일 이후에 강하게 갑자기 올려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그러고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또 부정적인 어떤 이슈 또 FOMC의 이제 금리의 인상과 인하의 이제 폭과 횟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 그 영상에 다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건 뭐 토마토 유튜브 여러분들이 지금 토마토 유튜브에서 뭐 충분히 다 찾아보셔도 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들은 4월 17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4월 3일과 4월 10일 그리고 4월 17일
공교롭게도 이게 다 수요일이 되겠는데, 그 4월 3일, 10일, 17일, 거기가 4월 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좀 임팩트한 어떤 일과 또 특히 4월 17일은 변곡점 지수가 강하게 올려치기 시작하는 그 날짜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드렸는데, 일단 4월 3일은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는 4월 3일이 맞았죠. 4월 3일이 그래도 나름 한 40포인트 이상 강하게 빠지면서 시장이 좀 조정세로 가나 그런 느낌을 준 날이었고, 코스닥은 4월 2일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다우는 4월 4일이었고, 통산해 보면 4월 3일, 그 전후 시점들에 그렇게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CPI 발표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는데, 운용력이 봤을 땐 지수가 3번의 계단, 뭐 큰 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수 2610포인트 해봐야, 지난주 주후반 기준으로 봤을 때 150포인트 정도뿐이 안 되는 얕은 폭이고요. 그게 아주 큰 폭은 아니죠. 지수가 뭐 또 뭐 2주 동안에도 빠질 때 보면 20%, 30%막 이렇게 빠질 때도 있는데, 뭐 한 5% 정도뿐이 안 되는 폭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대략 4월 3일 전후 시점에 한번 빠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4월 요게 이제 이번 주 주후반, 다음 주 초, 거기는 또 내리는 척 올리는 척 하다가 4월 10일 정도에 한번 지수가 좀 빠지는 양상들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뭐 또, 그러면 이제 한 4월 11일, 12일 여기는, 4월 10일은 우리나라는 안 하죠. 우리나라 투표일이니까 안 하는데, 그럼 4월 9일 FOMC, CPI 발표 하루 전날인 4월 9일에 선제적으로 한번 빼든지, 혹은, 그 4월 11일 날, 오히려 그 CPI 다음 날, 거기 가서 한번 빼든지, 그 양상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은 다음 주 이제 4월 또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넘어가는 데는 빈둥빈둥 안정된 척 하다가 4월 이제 17일 정도 되겠죠. 거기서 하루 정도 빼면은 이제 시장 조정 다 끝. 시장 조정 다 끝. 그러고는 5월 3일까지 지수가 다시 또 V자로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됐는데, 다음 주 CPI 있어서는 운용력이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CPI 있어서 CPI 수치에 있어서는 이번 4월 달에 유가가 급등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죠, 당연히. 그 3월 달 CPI에 대한 이 결과치가 4월 10일 날 발표된 거니까요. 그렇지만 4월 초순에 유가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4월 10일 날 이제 자정 이후 다시 낙폭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이 이제 10시 반에 4월 10일 밤 10시 반에 뉴욕장이 이제 열리기 1시간 전에 CPI를 발표하죠. CPI를 발표하면 그 CPI 수치가 그래도 기대치보다 낮다 하는 것 같고선, 일단 그래도 한 나스닥 기준으로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는 움직일 건데, 그렇죠? 예상보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오히려 급반등 100포인트, 150포인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상보다 별로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어떻든 또 뭐 그렇게 뭐 마이너스권 이러고 나올 건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미국장이 개장하고 나서 22시 30분 개장하고 나서 대략 한 11시 반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반영은 다 되겠죠. CPI 수치가 예상보다 낮았다, 높았다 하는 반영들은 다 되고 나서 거의 이제 슬슬 자정 넘어갈 때쯤 되면 거기서 CPI가 의외로 괜찮게 나와서 반등이 나오든, CPI가 뭐 그냥 뭐 좀 그저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등세가 없든, 자정이 넘어가면서 이제 쭉 한번 또 미끄러지는 양상. 예를 들면 어젯밤에 뭐 새벽 한 2시에서 4, 5시까지 한번 쭉 미끄러지듯이 그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그렇죠. 유가 4월달 이제 초순에 유가가 올라갔던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대한 어떤 심리, 이제 5월달은 어떻게 될까? CPI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5월 3일 FOMC는 어떤 식으로 반응들이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4월 10일 이제 자정을 넘어가면서는 다시 한번 좀 미끄러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4월 10일이 되겠고요. 그러고는 이제 4월 17일 정도, 4월 17일 정도, 거기에 갖고는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기 이제 공포감이 상당히 좀 커지겠죠. 연준 위원들이 이제 뭐 하반기에 이렇게 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대. 그리고 뭐 CPI 이후에도 오히려 수치가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에 다시 밀리더니 오히려 한 일주일 정도 추가적으로 좀 안 좋은 시장 분위기가 나타난다 이러면은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이 야 이게 이제 5월 3일 FOMC 그때까지 주가를 이제 줄줄줄 뺄 건가 보다 하는 그런 공포감이 막 생기는데 거기서 주가는 오히려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려요. 운용력은 4월 17일 날 어떤 긍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해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거기서는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5월 3일 FOMC까지 긍정적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밀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그건 잠시 후에 또 왜 그런 것인지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3월 31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는데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너무 갖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거에 큰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도 같이 드렸어요. 오로지 밸류업주, 밸류업주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뭐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뭐 삼성물산 뭐 필두로 해가지고 올 1월달, 2월달 어떤 또 정책 효과, 뭐 정책 테마 이런 걸로 지금 강하게 올라온 그런 섹터들이 되겠는데 요거 지수 하락은 오히려 밸류업 관련주가 상당히 주도한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폭이 대략 한 150포인트 정도 3월 말일자 기준으로 4월 17일까지 150포인트 정도 빠진 데 있어서 거의 한 절반 이상 7, 80포인트 이상을 밸류업 관련주가 연초에 올랐던 게 도로 쭉 빠지면서 이쪽이 대부분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래도 나름 지금 최근 뭐 2월달, 3월달 기조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주도 섹터 주도주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겠죠. 일단 AI나 반도체 관련 쪽도 있고 또 뭐 바이오 관련된 쪽들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쪽이 있어갖고는 주가가 오히려 좀 빠지는 척은 해도 막상 4월 뭐 둘째 주, 첫째 주 구간들이 있어서 빠지는 척은 해도 그게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 가져가고 4월 중순 이후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쪽들은 이쪽 밸류업 요건 적극적으로 팔아라 그런 얘기들도 드렸어요. 은행이나 밸류업주들은 여기서 이제 4월 17일까지 강하게 빠지고 나서도 빠진 다음에 튕겨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들처럼 튕겨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빠진 상태에서 질금질금 계속 또 저점을 쉽게 이렇게 반등이 못 나오는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밸류업 관련주는 적극적으로 또 팔아야 된다. 그거는 역시 4월 10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선거 이후의 양상들에 있어서는 정책 테마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긍정적일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수가 4월 17일 날 바닥을 치고 운용력 예상대로 돌아 나오기 시작한다 해도 여러분들 한번 지수가 공포 구간이긴 한데 단기 공포 구간이긴 한데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연기금이나 또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도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사지 거기서 주식을 파는 사람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주식을 팔겠죠. 근데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살까? 당연히 뭘 사겠어요? 지수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그래도 한 4월 달 들어가지고 한 보름 정도 나름 그래도 좀 원래 사고 싶었던 게 다 뭐예요? 그렇죠? 바이오 중에서 단단한 종목, AI 반도체 쪽에서 또 단단한 종목, 나름 또 뭐 2차 전지 이런 것도 작년도 상반기 이후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난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반등 메리트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막 이러고 이런 걸 사고 싶었는데 마침 조정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지수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살 거예요. 반면에 밸류업주는 4월 중순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낙폭은 나오고 나도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왜 안 사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선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쪽에 긍정적인 모멘텀, 긍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게 없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낙폭이 나와도 계속 좀 주가가 탄력 있게 못 나온다 그런 얘기들까지도 드렸던 게 지난주에 방송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요걸 거예요. 요거. 지금 지수가 갑자기 4월 달 들어갔고 갑작스럽게 좀 조정 분위기, 급락 분위기 내지는 대세 하락 분위기. 예를 들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아예 없다. 이런 인식이 막 굳어지면은 아까 뭐 다우 지수 차트도 잠깐 뭐 이거 봤을 때 이게 쌍봉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세로 이제 그냥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냐
막 그런 막 느낌들을 가지실 텐데, 갖는 사람들도 막 생겨날 텐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또 단순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3월 31일 방송도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니까 운용력이, 제가 운용력이 봤을 때는, 4월달 내일이죠. 내일부터 유가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요. 유가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 우려 관련된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당연히 또 이제,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의 횟수, 그리고 금리 인하의 뭐 어떤 첫 번째 시기, 이런 게 좀 막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논리로 그걸 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단순하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 근거를 달라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게 사실 또 좋은 거고, 구체적 근거, 예를 들어, 금리에 대한 어떤 멘트들이 있어서 운용력이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칼리? 뭐 생전 처음 들어보던 사람인데, 카시카리? 아니, 그 많은 연준 위원 중에 카시카리라는 사람이 멘트를 이러고 날릴지 어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운용력이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황상 유가가 이렇게, 그쵸? 유가의 근거도 그게 무슨 저쪽 또 뭐 이스라엘이나 뭐 또 그쪽 역학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원유 재고 쪽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걸 맞추면은 그건 그야말로 예언가지. 그건 예언가나 점쟁이지. 그거는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시장의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쵸? 유가 지금 치고 올릴 것이야. 유가를 치고 올리는 동의는 대략 뭐 요런 정도가 되겠지만, 그 중에 어느 걸지는 당연히 몰라. 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로 자연스럽게, 그쵸? 인플레의 우려감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건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이제, FOMC의 시기와 횟수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게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게 심플한 게 사실 굉장히 또 좋은 건데, 그리고 딱 그만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저걸 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거 얘기할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4월 초 글로벌 지수 급락의 진짜 이유, 이것도 운용력이 봤을 땐 이래요. 아주 심플한 논리인데, 굉장히 심플한 논리인데, 심플하다고 놀리지는 마세요. 운용력이 봤을 때 글로벌 지수가 이렇게 4월 초 지금, 4월 초일부터 이렇게 좀 급락, 4월 17일까지 급락 나오는 운용력이 보는 주된 아주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시간 끌어야 되거든, 시간. 딴 게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운용력이 봤을 때 이거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지수인데 15,500까지 4월 17일 날 여기 터치하면 또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수가 지금 이렇게 지금은 급락 구간이 어떻든 여기 4월 17일 향해 가는 구간이니까 빠지는 구간이고, 4월 17일 넘어가면 5월 3일 FOMC까지 올라가는 구간인데, 운용력이 보는 진짜 이유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이러고 빈둥거리고 싶어서 그런 걸로 봐요. 이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 시점, 시간을. 대략 6월달, 지금 4월이죠. 6월달 한 중순, 중하순까지는 이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 나스닥 지수에 있어서도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되고, 뭐 여타 국가 지수도 마찬가지죠. 뭐 니케이든 한국이든 여기든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자리에서 증시라인 게, 예를 들어 차트를 요러고 만든다고 해요. 증시를 여기 시간을 이제 6월 중순까지 끌어야 되니까, 증시를 여기서 요 짧은 범주에서 예를 들어 요러고 올랐다 내렸다 거의 서 있다. 이렇게 서 있다고 봐요. 이러면 다 차트도 당연히 이상하고, 우리 글로벌 세계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고 세계 투자자들이 만약 이 차트를 6월 중순까지 만들어 놓으면 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안정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이 시장을 움직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욕의 메이저 분들, 뉴욕의 어떻든 전 세계 증시에 있어서 큰 방향성을 가져가시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와, 재미 하나도 없고, 지루하고, 뭐 하면서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찬 어떤 상황들이 올까요? 후자입니다. 주식시장은 차라리 시장이 어떤 시점 똑같이 가만히 있을래도 우두두두두 하고선 빼는 구간이 있고 우두두두 하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지 않아요. 예, 빠질 때는 아유 그래 조정을 이용해서 뭐 더 사야지 뭐 더 적극적으로 사야지 나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이 투자해야지 막 저거 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 양상들 나오면 야 역시 시장은 물타기 해야지 아니면 새로 진입해야지 하면서 뭔가 그렇게 뭐 지루함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여기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빈둥빈둥 가만히 서 있어 버리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폭동이 일어나죠.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주인장 아저씨들 이거 완전 직무유기고 어디 저 다 휴가 떠나냐 하고선 막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가 이러고 6월 중순까지는 빈둥빈둥 거리면서 이게 사실은, 시간을 끌어야 되는 위치냐.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4월달, 5월달 요국면에서 이러고선 신고가 뚫고 또 올라가고 신고가 뚫고 또 올라가고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이러면은 아무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고 예를 들어 나스닥이 막 치고 올라오고 코스피가 막 4월달, 5월달에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은 뭐예요? 금리 인하 정말로 못합니다. 그 누구예요? 어제 뭐 얘기했다는 사람, 그 사람 얘기대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FOMC 위원들이 어떠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없거든요. 예. 금리 인하의 명분이 아무것도 없지. 예? 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뭐 이게 둔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시라도 뭔가 빈둥대고 조정받고 뭐 어쩌고 서 있든지 뭘 해야지 증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증시 이렇게 좋은데 무슨 금리 인하를 해? 예. 더군다나 뭐 인플레 우려가 큰 상태에서 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해서 그걸 나름대로 또 모멘텀화 시켜서 그리고 또 올 하반기 있어갖고 여름 뭐 초여름 여름 넘어가면서 또 신고가 슬슬 넘기는 모습들을 또 만들고 저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달 중순 뭐 넘어가는 그 구간까지도 시간을 이제 좀 끌어야 되는 국면들인데 시간을 가만히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것이냐. 지수를 한번 눌렀다가 그럼 5월 3일까지는 공포감 속에서도 지수를 다시 또 이제 돌려놨다가 근데 뭐 제가 한 6월달 중순 중하순까지는 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뭐 예측드린 건 아니에요. 예측드릴 이유도 없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4월 17일까지 지수를 좀 뺀다. 4월 17일 이후에는 별 호재 없이도 5월 3일까지 지수가 다시 올라온다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지 5월 3일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럼 뭐 여기서도 또 가만히 있긴 뭐 하니까 올랐다 내려오든지 내렸다 다시 한번 또 내렸다 올라오든지 이걸 할 텐데 이거는 그때 가서 보자고. 그럼 운영력이 대략 5월 뭐 4월 뭐 30일이나 5월 2일 3일이나 배워야 산다든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든 운영력이 딱 이거 반나절 이상 분석을 했더니 답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건 뭐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지수가 지금 요 급락 4월 달 초에서 4월 17일까지 급락을 만드는 그 진짜 이유는 빈둥돼야 되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 빈둥되는데 가만히 빈둥될 수 없으니까 그럼 이게 빠졌다 올 때 이슈 뭐 저 가져갈 게 또 마땅히 없단 말이에요. 뭐 실적 좀 시즌인데 그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막 실적 시즌 뭐 실적에 대한 뭐 어떤 우려감 막 뭐 아니면 뭐 부정적인 뭐 수치 그거 갖고 또 빼기도 뭐 하고 그 운용이 딱 봤을 땐 유가만 올려 쳐놓으면 인플레 우려감 뭐 자동으로 이게 도미노식으로 탁탁탁 나오잖아요. 유가 쳐 올렸다, 인플레 우려감이면 하반기 금리 인하의 횟수와 기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때릴 수 있다. 그럼 그게 딱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양상들이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단기는 또 그건데 이게 또 장기, 이게 조금 더 긴 관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 시장을 봤을 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게 막 어떤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 미국이 어제 500포인트가 빠졌는데 2시간 동안에 그냥 막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크게 와닿고 혹은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에 지수가 빠지고 오르는 게 막 크게 와닿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그래도 뭐 1, 2년 이상이라도 뭐 5년, 10년 투자하신 분들은 그죠? 이게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반추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네. 뭐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아니면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3년, 6년 후에도 계속 기억이 남을 정도로 잔상이 센 어떤 급락, 잔상이 센 또 급등 이런 게 있는데 장기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현재 이게 어떤 의미냐 요걸 보면은 여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게 뭐 옛날 건 아니에요. 운용력이 또 뭐 유튜브에 이렇게 2023 경제대전망 시리즈 해갖고 33편까지 22년도 연말에 그렇게 올려드린 게 있는데 말이 그때가 22년 연말이라 23 시리즈지 이게 23에서 20 거의 한 9년까지의 시리즈거든요. 지수가 23년도에서 29년도까지 어떻게 되고 금리가 23년도에서 29년도까지 어떻게 되고 유가가 23년도에서 29년까지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각 섹터별로 어떤 특징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33편으로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뭐 공개해드린 뭐 이것도 뭐 가서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 운용력이 그 23년에서 28, 29년까지의 그 대세를 그 얘기 드릴 때 거기가 중요한 자리라 그런 거예요. 22년 10월, 11월 넘어가서 거기가 운용력이 봤을 때는 근 21년도 8월 달부터 대세 하락 시작됐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1,400 찍었다가 거의 뭐 3,000, 그러고서 이제 수직으로 한번 올려쳤다가 유동성 장세. 그리고 대세 하락이 그 한 26개월 정도, 23년도 10월 달까지 줄줄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20 대세 하락기 이제 26개월 이게 다 종지부를 찍고선 이제 60개월 장기 대세 상승기 60개월이라면은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28년도 하반기까지 한국 시장뿐만 아니고 뭐 미국 뭐 글로벌 자체가 이제 5년 장기 대세 이 상승기의 시작점이 이제 23년도가 된다. 근데 여기가 대세 상승, 5년 대세 상승기이지만 항상 대세 상승의 특징이 뭐냐면요. 초반부터 지수가 우구장창 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예를 들어 4년, 5년에 장기 상승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은, 야, 5년 동안 올라갈 거니까 첫 해에 1호선 치고 올라오고 사람들이 다, 야, 대세 상승 시작됐구나 하고 이게 느껴지는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과거 우리 뭐 2003년, 4년, 5년, 6년, 7년 그 뭐 대세 상승기 그럴 때도 뭐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된 게 맞나, 돌아나가는 게 맞나, 시장이 좋은 게 맞나, 막 첫 해도 그렇고, 둘째 해도 그렇고, 뭔가 또 지수가 치고 올라가는 척 하면은 또 눌리고, 치고 올라가는 척 하면 또 눌리고, 계속 그런 게 이제 초기에 1, 2년 뭐 그래요. 뭐 한 3년 차 정도 돼야, 그래도 사상 최고가, 신고가도 슬슬 뚫어 넘기기 시작하고, 거기도 막 뜨겁진 않아요. 고점을 뚫었다 뿐이기, 폭을 막 그냥 푹푹 치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막 한 4년 차, 보통 이제 상투, 4년 사이클이든 5년 사이클이든 상투치기 거의 한 1년, 1년 반 정도, 그 정도쯤 돼야 이제, 야, 시장이 진짜 좋구나. 그리고 수치가 나오는구나. 기업들도 뭔가 어떤 수치가 나오는구나. 장이 그냥 이제 좀 쭉쭉 뻗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양상들이 되는데, 이런 이게 2028년도 거의 하반기, 거기까지의 장기 대세 상승 사이클에 거의 시발점. 그러니까 23년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5년 대세 상승 앞두고의 마지막 진통, 뭔가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눌리고,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눌리고 이런데, 24년도 올해는 어떤 지금 의미냐면, 24년도. 올해 여러분들이 아마 연말에 보시면, 24년도 연말에 가서 보시면은, 의외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경기도 지금 막 최악이고, 뭐 기업 실적도 뭐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도 저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900%가 늘었다고 저걸 해도 기저효과 수준이잖아요. 실적은. 주가는 21년도 여름에 피크치랑 지금 거의 이제 또 삼성전자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실적은 아직 절반 수준이에요. 절반 수준. 그때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 가서 보면은 그래도 그 3천 지금 그쵸 3천 슬슬 넘어가요. 24년 연말 가서 보면 올해가 이제 대세 상승기에 그래도 거의 초입부 2년 차 그 정도 되니까 그리고 25, 26 그쵸 24, 25, 26, 27 28년도 하반기까지 5년 대세 상승기에 지금 막 시발점이 돼갖고 넘어가진 않을 수도 있겠네. 그냥 3천 근처에서 삐지럭 그런지 그걸 슬쩍 뭐 정고점 막 이렇게 타진하려고 하든지 그러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이 대세 상승기 아무리 시작점이라고 해도 초입부기 때문에 팍팍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지수가 뭐 작년 하반기 연중에도 그렇듯이
뭔가 좀 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눌리고 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눌리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뭐 일주일, 이주일 놓고 보면은 또 이런 시점, 요게 추후에 가서 보면은 또 장기 대세 사이클의 하나의 또 낮은 눌림 뭐 위치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주간 차트, 월간 차트에서 지금 보면은 역시 그러죠. 아까 그 경제대전방 거기서 뭐 저거 했듯이 역시 22년도 10월 달 그걸 두고 그때의 저점을 또 깨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그 23년도 연초에 좀 조정 중인 척, 또 작년도 가을에 조정 중인 척 해도 그걸 깨진 않죠. 그렇다고 중심값을 팍팍 들진 않죠. 24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기. 이게 주간 차트 1년이 요만큼이니까요. 요만큼 1년이고 또 요만큼 1년이고 하니까 28년도 하반기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놓고 보면 올해 막 시원하게 막 뚫고 올라가지도 않는다고. 이거랑 또 달라요. 코로나 유동성 장세 수직으로 엎어뜨렸다가 2200에서 1400 수직으로 엎어뜨렸다가 1400에서 거의 3000 지수 더블로 올려치는 그건데 요거랑 또 의미가 다른 거라고. 지금은 5년에 걸친 장기 대세 상승기의 시발점이라 천천히 오른다고요. 연말까지 봐도 여기가 연말이죠. 여기 연말까지 봐도 뭔가 있지 뭐 좀 저거 할 듯하면 또 뭐 이러고 한 더주 조정 줬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뭔가 좀 할 듯하면 또 눌렀다가 이러다 보면은 연말에 가서 보면 그래도 여기 뭐 3,000포인트, 3,100포인트 뭐 이러고 붙어는 있어도 야 올해 시원하게 지수 올랐다 이게 아니라 그럼 또 내년도 봄 정도 되면은 거기서 또 슬쩍 또 이제 3,000 밑으로 한번 쓱 또 눌렀다가 초반이라 그런 거예요. 대세 상승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월봉 차트, 월간 차트 지금 가서 보면은 월간 차트 가서 보면은 지금 요때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요때 2004년에서 2008년 여기로 넘어가면 장기 대세 상승 사이클. 그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한 4배 올랐잖아요. 500포인트에서 그래도 한 2000포인트대 갖고 4배가 지수가 오르는데 여기 보면 초반 시점들은 어떻게 해요? 2004년, 5년 초반 시점들은 어그적 움직인다고요. 지수가 어그적 움직였다가 또 뭔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가인 듯 하면은 또 이렇게 조정 줬다가 또 어그적 가다가 또 조정 주다가 그래도 한 5년도 중반 정도 되면은 지수가 이제 좀 탄력 있게 뭔가 올라가는 듯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2006년도 또 뭐 연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민기작 하다가 상투치기 거의 한 1년 정도 전 거기 가면은 이제 갑자기 격해지고 막 이제 막 대박 터지는 종목들이 대형주에서도 막 속출하고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이 딱 요 정도 시점이에요. 여기로 보면 한 2004년도 시점, 2024년도가 그러니까 올해는 뭐 이런 오실레이터나 월봉에 있어서의 RSI 수치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유사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중장기 월봉에 있어서의 오실레이터나 RSI도 그런 양상들인데 지수 많이 가요. 지수가 2028년 하반기까지 못 가도 전고점 곱하기 더블 이상은 가지. 그러니까 3,300이 전고점이니까 그거에 더블 이상인 최소 뭐 6,600포인트 혹은 한국이 그렇게 뭐 이번 2020년 대장에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탄력 더 받으면 뭐 8,000포인트 이상 뭐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긴 있는데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가는 와중에 지금은 초입부의 특징은 이렇게 지수가 전혀 안 가는 것 같고 어그적 거리는 것 같고 그런 특징들인데 중장기의 의미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재 뭐 우린 그렇다고 운용력이 맨날 지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2028년도 하반기까지 미국도 많이 가고 한국도 많이 가요 라고 맨날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 2주라도 이렇게 또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시점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은 거기서 뭐 한 달, 2달이라도 지수가 이전과는 달리 아주 강해질 시점 그런 데선 지수를 한 번씩 맥을 잡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방송들도 드렸던 거고 그런 건데 그렇고요. 지금 금리 하나씩 또 내용들 좀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관심사가 금리 유가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일정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월 첫째 주에 유가 폭등 그리고 인플레 이슈
그리고 금리에 대한 엉뚱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사항들, 요걸 가장 근접한 시점에 유일하게 그래도 예측을 드린 사람이 운용력이니까 바로 전날 밤 3월 30일 10시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누구 말보다 더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운용력이 얘기하는 그럼 하반기 금리 몇 번이나 저 갈까? 또 유가는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까? 뭐 미국에 아무리 뭐 저명한 사람이든 한국에 아무리 유튜버 숫자 많은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절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번 요걸 예측을 또 드리자면 지금 FOMC 지금 점도표 놓고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사간 아직은 이게 조금 며칠 된 자료지만 그래도 3번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말까지. 그리고 뭐 2번 그래 2번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젯밤 이제 나온 게 이제 저기 0번일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인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2가 맞아요. 2가. 이게 심지어 저 어디야 경제 대전망 시리즈 그 전망 드릴 때도 그러니까 올해는 0.75 운용력이 봤거든요. 0.75 이러고 올라오다가 아마 그 고점 지금 수치도 인상의 마지막 수치도 운용력이 재작년에 드렸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0.25도 차이 없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용력이 재작년에 예측드리길 거기까지 이제 오르고는 딱 0.75포인트 정도 3번에 걸쳐 갖고 이걸 내린다. 3번에 걸쳐 갖고 0.75를 내린다. 그리고 0.75를 내리면 그러고는 뜬금없이 다시 인상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인상은 이제 내년 연말 정도 되겠죠. 올해 말고 내년 연말, 내년 하반기, 내년 연말 정도 될 거예요. 내년 연말부터 내렸던 걸 다시 올려요. 다시 올리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금리를 내리는 건 호재니까 증시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도움이 되고 그럼 만약 운용력 얘기대로 내년 연말 정도 해갖고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이건 부정적인 거니까 지금 뭐 누구나 금리 인상은 나쁜 거, 금리 인하는 좋은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또 내린다는 얘기인가인데 내년 연말, 내후년 계속 금리를 또 질금질금 올리기 시작하는데 금리를 계속 쳐올리는데 증시가 계속 치고 올라가요. 한국도 치고 올라가고 미국도 치고 올라가고 다 치고 올라간다. 아니 막 금리가 막 6%대 막 FOMC 기준금리가 막 7%대 막 이러고 치고 올라가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막 증시가 나스닥 지수도 막 2만 포인트를 막 뚫고 저 넘어가는 양상 2만 5천 막 뚫고 올라가고 한국 코스피도 막 3,500포인트, 3,700포인트 막 치고 올라가 버린다고 이게. 왜? 이번 2028년도 가을까지의 글로벌 대세 상승은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뭐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올라가는 대세 상승이 아니고 그 근원이 인플레에 있어요. 그래서 막 모든 물가고 뭐가 그냥 막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면 또 2027년, 8년 정도 되면 7, 8년 되면은 실적도 좋아서 이게 막 이익이 막 늘어나는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서가 아니고 버블의 힘이 그냥 인플레이션의 힘, 그냥 버블의 힘이 증시도 코인이나 저런 것도 뭐 그런 현상들 지금 나타나지만 증시도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세 상승, 이 5년간의 대세 상승은 기쁜 전 세계 대중들에 있어서 그냥 신나고 기쁜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뭐 올리니까 신나고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통 속에서 오는 또 대세 상승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들을 항상 좀 드려왔는데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력은 딱 2번으로 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올 6월, 7월 중에 한 번 하겠죠. 6월, 7월 중에 금리 인하 한 번 나오고 11월 혹은 12월 달 여기서 또 금리 인하 한 번 나오고 6, 7월일지 11, 12월일지 그건 못 맞춰요. 뭐 FOMC 위원 맘이지 그건. 뭐 6월에 하든 7월. 근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딱 2번이다, 2번. 그리고 내년도 뭐 봄쯤에 초봄, 이른 봄쯤에 가서 한 번 하고 그럼 이제 또 금리 계속 이제 뭐 인하도 안 하고 동결 계속 있다가 내년 빠르면 내년 거의 이제 연말 11월, 12월 혹은 내후년 연초 그쯤 되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데 증시가 막 방방 뜨고 올라가고 신고가를 막 강하게 막 치고 올라가고 하는 기현상들이 이제 시작된 게 내후년이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돼 있고. 이 국제 유가 있어갖고는 유가 왜 또 치고 올라가나 저거 하면 운영력이 기술적 분석도 해드렸어요. 31일 날. 운영력이 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 흔히 뭐 주식도 언제 날라가요? 주식도 단기적으로 뭐 한 두 주라도 막 한 50%, 100%막 치고 올라갈 그럴 시점 보면, 그쵸? 힘을 모아놓고 있어야 될까? 힘을. 그쵸? 힘을 모은다는 거는 뭐 단기성 매물, 중기성 매물, 하여간 팔고 싶은 사람들은 다 팔게 이거 해갖고 물량 받고 흔히 얘기하는 뭐 종목이면 종목마다의 뭐 주포, 뭐 이렇게 유가 메이저들, 뭐 하여간 지수 뭐 나스닥도 이게 대중 투자자들이 단기성이든 중장기성이든 던질 사람들은 다 이제 던지고 그럼 이제 쉽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차트로 다 나오는 거고. 근데 유가가 치고 올라가는 차트적인 근거에 있어 갖고는 이번 달 4월 달이 딱 이제 두 가지. 월간 차트 있어 갖고는 흔히 얘기하는 일목의 빨간 구름대 터치 키스가 나오는 게 4월 달. 그러니까 4월 초일부터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터치 딱 이 뽀뽀 나오니까 뽀뽀 나오자마자 뭐예요? 뽀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뽀뽀 나오면 이제 그 빨간 구름대 안으로 쑤시고 내려간다고 엎어지든지 부딪혔으니까 뭐 우리 공도 어디에 벽에 이게 탁 부딪히면 탕 하고 튕겨 올라가듯이 부딪혔으니까 그냥 ting겨 올라가든지 그건데 튕겨 올라가요. 그리고 이 유가에 있어서 뭐 월간 차트 이제 양전환 딱 이제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밑에서 이러고 이때도 지금도 2년 가까이 음에서 깊은 호흡하고선 이제 놀다가 양으로 전환돼 돌아나가는 요 양으로 전환돼 돌아나가는 포인트가 그게 힘이 센 자리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뭐 지수도 마찬가지, 뭐 유가도 뭐 똑같은 차트니까 마찬가지. 요 양으로 전환된 자리는 갑자기 그냥 팍팍 하고서 세지잖아요. 그렇게 빈둥빈둥 저거 하던 게 팍팍 세지는데 지금 여기도 음에서 양으로 딱 전환되는 달이 4월 달이니까 팍팍. 물론 또 주간 차트나 일간 차트, 유가도 일간 차트 보면 지난주 흐름에서 리테스팅을 2번 만들었어요. 양의 리테스팅. 그것도 굉장히 센 신호인데 그런 포인트들 적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구장창 막 이제 밀고 올라갑니까? 유가가 이제 막 우구장창 이제 뭐 120불, 130불, 150불 밀고 올라갑니까? 그런 날도 오긴 와요. 국제 유가가 지금 뭐 80불대, 뭐 90불대 근처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최고 피크는 옛날에 한참 막 뭐 중국 뭐 또 경기 한참 좋고 할 때 막 2008년도 한 150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막 쳐올리면서 한 130불 근처까지 갔는데 국제 유가도 150불이 뭐예요? 150불 거의 한 300불까지 올려쳐요. 언제? 2028년도 하반기 보면 거의 한 300불까지 올려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 대세 상승의 시작점은 지금은 아니라고. 유가를 여기 120불, 140불 요걸 뚫어 올리면서 이제 슬금슬금 뭐 안 보던 숫자들 뭐 170불, 180불, 200불 이러면서 치고 올리는 거는 그 아까 그 얘기한 시점들 있죠. 그 내후년 상반기나 이런 시점. 금리를 FOMC가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이제 내렸다가 올해 하반기에 2번, 내년 상반기에 1번, 그리고 동결기간 한 3개 분기 정도 가져갔다가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증시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신고가를 계속 뚫어나가고 한다. 그게 언제라고 했어요? 내후년이라고 했죠. 내후년 상반기. 그 내후년 상반기가 되면은 국제 유가도 130, 140, 150하고 고점을 슬금슬금 넘어가 있는데 이해가 다 안 되죠. 아니 유가가 150불을 넘어서 200불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고 금리가 저 기준 FOMC 기준금리가 막 6%대 막 이제 막 넘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증시가 어떻게 그게 올라가요. 이게 인플레 힘으로 그러니까 고통 속의 대세 상승 2028년 9월까지
그래서 국제 유가도 그러고 밀고 올라가는 날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껏해야 지금 뭐 제가 지난주 3월 31일 날 얘기 드리기는 4월 첫째 주에 90불대 근접 WTI 기준으로, 그리고 4월 둘째 주에 95불 뭐 터치 정도 나오면 그럼 이제 또 저거 한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한 95불, 100불을 뚫는 양상보다는 한 다음 주 이제 4월 17일 전후 시점에 한 95불 뭐 부딪혔다 슬쩍 넘어갔다 그 정도 나오면은 다시 좀 안정되고, 또 이제 그럼 여기 이게 이 월간 오실레이터 있어서도 이게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산을 만드는 구역은 아니에요.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산 만드는 구역은 내후년 상반기라고요. 그 전까지는 삐질삐질 구간. 삐질삐질 구간이라는 거는 여기가 월봉 오실레이터가 양으로 살짝 넘어갔다 음으로 왔다, 양으로 살짝 넘어갔다 음으로 왔다, 이런 걸 거의 올해 뭐 내년도 연말까지 하다가 내후년 정도 가면은 이게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쳐가지고 이게 나온다고. 이때 유가는 거의 한 300불까지 또 올려치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죠. 지금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4월 17일 운영력이 생각하는 4월 17일까지 주요 일정들을 보면은 뭐 오늘 밤 뭐 이건 뭐 뉴스들 많이 나오죠. 뭐 시간당 임금, 뭐 고용지수, 실업률 뭐 이슈. 오늘 밤엔 별로 크게 안 빠지지도 않고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럴 것 같아. 뭐 그냥 강보합. 제 생각엔 오늘 뭐 이거 이슈 뭐 별 3개짜리라 관심이 많지만 제 생각엔 오늘 밤 뭐 별로 오히려 좀 오르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걸로 보이고, 4월 10일은 운영력이 얘기했듯이 수치가 뭐 좋게 나와도 거의 한 미국장 개장하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돌연 어젯밤 그것처럼 돌연 빠지는 양상이 4월 10일 자정 이후에 아마 나올 걸로 보인다, 그런 얘기 드렸고, 그리고 4월 17일 거기도 뭐가 이슈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뭐 소매 판매가 4월 15일 날 막 엄청 좋게 나왔다,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간 끌기 위해서 빠졌다 올라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4월 17일 정도면은 이제 4월 10일 저 CPI 하고선 한 일주일 정도 또 이제 좀 괜히 빠지는 척 겁 한번 줬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딱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럼 5월 3일까지 날수도 거의 맞잖아요. 빠지는데 휴일 포함 뭐 거의 한 보름 정도? 다시 올라가 있는데 5월 3일까지 또 한 보름 정도 딱 맞잖아요. 그럼 알고 5월 3일 날 FOMC 때 가서 보면 그냥 이렇게 또 똑같이 이거 V자 만들어 놨네? 그런 양상 정도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 운용률이 봤을 때는 여기 V자 변곡 예상 시기는 4월 17일, 뭐 지난주 일요일 날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봤을 때도 4월 17일이 이제 강살 전환으로의 D-Day, 그대로 4월 17일까지 한 150포인트 빠진 거 그대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D-Day로 본다. 그리고 역시 그날은 강력 매수 시점, 이제 뭐 종목, 어떤 종목이냐, 지수 싸움이 아니고 거기부터는 종목,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이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뭐 지수 올라가 봐야 다시 또 150포인트인데 150포인트라는 짧은 지수 구간을 갖고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또 여기까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번 주도 역시 또 오늘 뭐 방송 내용, 오늘 제가 종목별로 이걸 못 다뤄드렸잖아요. 뭐 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4월 17일까지는 어떻게 되고 4월 17일 이후에 제가 세게 올라간다, 뭐 별로 빈둥거린다, 이게 섹터 종목별로 이걸 못 드렸는데, 일요일 날 내일 모레 저녁 9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운용력이 고른 섹터들, 여러분들 뭐 흔히 관심 있으셔 하는 그런 섹터들의, 그래도 모든 종목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딱 한 33개 종목 정도, 가장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대표 섹터, 그걸로 다 또 중소형주들도 유치할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4월 17일까지는 어떤 양상 나오고 4월 17일 이후에는 얘는 강하게 올라가고 얘는 뭐 적게 올라가고 얘는 뭐 못 올라가고, 이걸 다 분류해갖고 모든 sek터들을 다 분류해갖고 그걸 이제 섹터 종목별로 다 또 이제 활용 전략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일요일 날 밤 9시에 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 또 마무리 짓고요. 또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